안녕하세요. 박영대 강사입니다. 코로나19가 정말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마스크 없이는 외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고요. 또 채용 시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채용 전형 자체가 바뀌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채용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변화입니다. 공채 규모는 줄어들고요. 수시, 상시 채용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공채 규모가 줄어드는 건 당연하겠죠. 신입 직원 채용과 경력 직원 채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그렇죠. 바로 신입 직원 채용입니다. 왜냐면은 경력직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와 경력 기술서를 받고요. 또 평가합니다. 그리고 바로 면접 전형에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신입 직원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고요. 그리고 필기 전형을 쳐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공정한 시험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공간에 여러 사람을 모아둬야 된다는 거죠.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예전처럼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뽑아서 직무 연수를 시키고 각 부서에 이렇게 배치를 하는 이런 형태가 이제는 안 맞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사람을 뽑아서 교육시켜서 배치하는 것 자체가 되게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각 계열사별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람을 수시로 뽑겠다. 이것이 훨씬 더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연한 운영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채는 줄어들고요. 수시 채용과 상시 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수시 채용과 상시 채용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수시 채용은요, 말 그대로 수시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뽑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직자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입사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시 채용은 무엇이냐? 상시 채용은요, 인력 풀을 만들어 두고요. 인력 풀에서 채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4주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 중에서 인턴들 중에서 정규직을 채용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상시 채용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수시 채용과 상시 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이런 수시 채용과 상시 채용에 따라서 인턴십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 또는 각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변화는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산업에 영향을 받아서 채용 규모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직자 수 대비해서 일자리 수가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심화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뚫어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하는지 알고 덤벼야 되겠죠. 바로 세 번째 변화로 넘어가도록 하죠. 이제는 채용 기준이 스펙 위주에서 직무 적합도 중심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전에는 학습 능력이 좋은 사람, 즉 토익 점수가 높은 사람, 학점이 높은 사람, 그리고 기본적인 스펙이 높은 사람을 뽑았다라는 거죠. 똘똘한 친구를 뽑아서 직무 연수를 시켜서 각 부서에 배치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안 하니까 각 직무에 배치를 시켰을 때 바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 적합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을 위주로 채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고 신입을 뽑는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무 적합도는 무엇이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있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험, 필요한 경력을 갖추고 있냐? 이런 것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경력이나 경험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직무에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교육이냐?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직무에 필요한 자격증이냐, 필요한 경험이냐, 또는 필요한 경력이냐, 자, 이런 것을 따져가면서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과는 좀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네 번째 변화입니다. 언택트 채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온라인으로 채용 설명회를 하기도 하고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에서도 언택트 채용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필기 전형에서 온라인으로 직무적성 시험을 쳤죠. 자, 이미 시행이 됐습니다. 자, 이미 시행이 됐다는 것은 다른 기업, 다른 기관에서도 도입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자, 어떻게 했느냐? 온라인으로 직무적성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응시자들에게 키트를 보내주고요. 그리고 온라인 모니터링 요원들이 응시자들을 감시했었고 공정한 시험이 될 수 있게끔 시험을 쳤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는 있겠지만 자, 이런 것들이 보완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직무적성 시험을 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면접 전형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줌이나 스카이프를 활용을 해서 화상 면접을 진행을 했었고요. 화상 면접을 할 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겼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면접을 보는 도중에 인터넷 환경 때문에 튕긴다든지 또는 면접을 보던 도중에 환경 통제가 되지 않아서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주변에 소음이 들어온다든지 또는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튀어나온다든지 또는 주변 환경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이 화면에 비춰진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응도 필요하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필기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종이에다가 필기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화면을 보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자, 화면을 보면서 풀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종이에다가 푸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그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필기 전형을 준비할 때는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집에다가 푸는 게 아니라 문제집을 스캔하거나 문제집을 사진을 찍어서 화면에 띄워놓고 화면을 보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연습도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고요. 또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도 얼굴을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비대면으로 화상 면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경에 또 맞춰서 면접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변화는요. 사기업의 채용은 줄어들고 있고요. 공기업의 채용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당연한 얘기겠죠. 자, 사기업들의 채용은 이런 실물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공기업 채용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공기업의 채용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공기업에 공공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자, 이 일자리들이 바로 세 번째 변화에서 말씀을 드렸던 직무 적합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공공기관의 일자리 사업 중에서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직무와 유관한 공공 일자리 사업이다. 또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직무와 유관한 인턴십 프로그램이다. 자, 그러면 참여를 해서 이 직무 적합도를 높이는 데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무 적합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들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크게 5가지 변화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19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채용 시장에서도 이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많은 스트레스, 많은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이런 변화에 누구보다 빠르게 대응을 하셔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겠죠. 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활용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는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열리는 취업교육 프로그램에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